이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 KBS 라디오의 한민족 방송을 여러분께 소개할 수 있게 돼서 굉장한 영광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전 세션에서 정말 많은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독일 통합은 저희가 항상 관심을 갖고 이렇게 지켜보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떻게 해서 독일이 통합되는데 언론이 역할을 했는지 항상 관심 있게 자료도 보고 그랬는데 직접 독일에서 오신 분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희가 앞으로 연구를 해야 될 것도 방송에 반영해야 될 것도 굉장히 많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KBS 한민족 방송 보시는 것처럼 KBS 라디오의 7개 채널 가운데 한 채널입니다. KBS 라디오에 7개 채널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한국의 그 시사라든지 또 재난방송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일라디오를 비롯해서 다양한 음악 채널이 있는가 하면 또 사회소외 계층을 위한 방송이 있고요. 그리고 11개 언어로 공공외교 채널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제방송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저희 한민족 방송이 있는데 저희 한민족 방송은 다른 채널과 다른 게 청취층이 이 국내가 아니라 북한 주민들입니다. 그래서 이 한민족 방송이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방송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국내에 있는 청취자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북한 동포를 위해서 저희 한민족 방송 라디오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지켜봐 주시고 또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KBS에서 북한 동포들을 위한 방송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북한 주민들은 어떤 방식으로 이 한민족 방송을 듣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은 한반도의 지도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반도는 이 지구상의 유일한 냉전 국가입니다. 38도 선을 경계로 해서 남북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저희는 남한 북한 이렇게 부르지만 북쪽에 가면 이렇게 남한 북한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북측 남측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50년에는 3년 동안 이렇게 전쟁도 있었습니다. 근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동서독이 이렇게 속보도 보내고 편지도 이렇게 주고받았다는 이야기도 들었고요. 물론 중간에 이렇게 빼돌려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리고 교류도 있었다는 얘기 들었는데 사실 남북 간에는 70년이 넘게 단절이 되고 그러니까 통신도 안 되고 왕래도 안 되는 그런 단절을 이렇게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우리가 함께 공유했던 그런 문화라든지 언어라든지 풍습들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이질화가 아주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민족 방송에서는 이런 이질화를 극복하고 동질감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북한 주민들에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북한 사회는 이렇게 그 정보를 통제하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그 외부 세계에 대한 소식들을 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한민족 방송에서 대한민국 소식이나 세계 소식 또 북한 내부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북한 내부 소식까지도 저희 한민족 방송에서 방송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런 방송을 하는 그 이유는 바로 이런 방송을 통해서 이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 과정에서 혼란과 갈등을 해소하는데 바로 한민족 방송의 방송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그 한민족 방송의 전파 권역도입니다. 세 개 동그라미가 보이실 텐데요. 제일 안쪽에 그린색으로 되어 있는 그 채널은 중파 방송입니다. 하루 14시간 방송되고 있는데 한반도를 비롯해서 중국의 우리 조선족, 중국 동포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데 중국 동북 삼성 지역에 이제 발사되는 그런 그 중파 방송입니다. 그리고 그 오렌지색이 보일 겁니다. 오렌지색은 더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러시아를 포함해서 중앙아시아까지 전파가 이렇게 발사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단파 방송입니다. 하루 20시간 방송되는 단파 방송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루색이 있는데 이 블루색은 일본의 일부 지역까지 이렇게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이 블루색의 그 주파수는 대출력의 방송이고요. 그래서 북한 지역에서 가장 잘 들린다는 그런 방송이고 아마 이 주파수 대역대가 조선중앙방송하고 주파수 대역대가 비슷해서 북한 주민들이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방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민족 방송의 전체 방송 시간은 하루에 54시간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번역으로 중파와 단파를 나눠서 방송을 하는 것은 바로 청취자의 듣는 환경을 고려하는 것인데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 한민족 방송은 2,500만 북한 주민, 그리고 중국, 러시아, 그리고 중앙아시아, 또 일본 등에 흩어져 있는 한국말을 할 수 있는 청취자들이 들을 수 있는 방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 북한 주민들은 우리 그 한민족 라디오를 자유롭게 그렇게 들을 수가 없습니다. 북한의 그 라디오 환경을 좀 보면요, 우리가 북한에서 내보내는 그런 방송을 자유롭게 들을 수가 없습니다. 북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에서도 공식적으로는 외부 라디오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주파수가 조선중앙방송에 고정되어 있는 그런 라디오로 북한 조선중앙방송만 듣고 있는데, 그런데 일부 그렇게 신고를 하지 않는 그런 주민들도 있고, 또 이렇게 봉인된 이런 그 주파수 그 채널 요거를 뜯고 이렇게 돌리다가 우연히 이렇게 저희 한민족 방송을 듣게 되고, 한 번 듣게 되고 또 계속 이렇게 듣게 됩니다. 저희가 뭐 북한을 자유롭게 가보지도 못하고 또 북한 주민들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도 없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을 위한 방송을 어떻게 해야 될지 방송 전략을 짜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나마 저희 한국에는 북한을 탈출해서 한국에 정착한 북한 이탈 주민들이 지금 33,000명 정도 있는데, 간접적으로나마 북한 이탈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북한에서의 그 한민족 라디오의 청취 행태를 조사해서 방송 전략을 짜는데 많은 도움을 얻고 있는데, 저희가 올 7월에 한국 방송 사상 최초로 북한 이탈 주민 500명과 중국 조선족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들의 미디어 이용과 한민족 방송의 청취 행태를 조사했는데, 큰 특징 몇 가지를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미디어 환경입니다. 이 북한이나 중국의 미디어 이용 환경이 최근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것을 설문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중국 조선족의 경우에는 미디어 가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현황이 텔레비전 다음으로 이제 스마트폰이 주요한 수단이 되고 있는데, 이에 반해서 북한 같은 경우에 보시면 텔레비전 외에 VCR, DVD 플레이어가 2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3위가 MP3 플레이어, 그리고 노트탭, 이런 순으로 가정에서 미디어 기기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이제 다양한 미디어 기기를 이용해서 나만의 다양한 영상들을 보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한민족 방송의 청취 행태에 대한 그런 조사를 해봤는데, 북한 주민들의 경우에는 한민족 방송에서 남한이라든지 또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한 보도를 즐겨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 욕구가 강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한 특이한 건 북한 내에서 북한 내부 소식도 우리 한민족 방송을 통해서 즐겨 듣고 있다고 응답을 해서 북한 내부의 정보 통제가 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한민족 방송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방송 내용이 흥미로웠다는 응답률이 81.4%로 가장 높았고, 다른 항목들에 대해서도 70%를 넘거나 또 70%에 가까운 응답률을 보여서 이 한민족 방송에 대한 호감도는 북한 주민들한테 아주 높은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향후 한민족 방송에서 더 방송을 했으면 하는 그런 콘텐츠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한국 사회에 대한 자세한 정보 욕구도 있었고요. 또 북한 사회에 대한 외부 평가, 그런 방송도 해달라는 그런 요구들도 있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찾은 그런 것은요, 실시간으로 이렇게 정보를 전하는 매체로서의 한민족 라디오의 강점을 계속 유지를 하는데, 미디어 환경이 이렇게 많이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게 다양한 플랫폼을 구축해서 한민족 방송의 영향력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시사점으로 찾았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 한민족 방송에서 과연 어떤 프로그램들을 방송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방송하고 있는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한민족 방송에서는 프로그램이 그 보도, 시사, 교양, 오락 프로그램 35개 이렇게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비율을 분석해봤더니 보도 시사 정보 프로그램이 34% 정도 됐고요. 동질성을 회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28%, 그 밖에 연애 오락 프로그램이 34%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 주요 시사 정보 프로그램은 프라임타임, 북한 주민들이 방송을 듣는 프라임타임 때는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입니다. 다시 말하면 북한 주민들은 이 외부 라디오, 우리 한민족 방송을 이불 속에서 몰래 이렇게 듣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그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북한 주민들의 정보 요구를 충족시키기 주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 밤 10시대에는 통일전망대가 방송되고 있는데 이 통일전망대에서는 대한민국의 소식이라든지 세계의 소식 이런 소식들을 전하고 있고요. 또 오늘과 내일 이 프로그램은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움직임들을 시시각각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정 시간대에는 북한 주민들이 아마 가장 많이 듣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북한 내부에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 소식들을 주로 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1시대에는 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이런 소식, 그리고 남북 경제 협력을 통해서 한반도가 어떻게 번영해 나갈 수 있는지 그런 길을 모색하는 경제 프로그램이 편성되어 있고, 새벽 2시대에는 남북 간의 의료 격차를 줄이면서 통일의 마중물 역할을 한 통일백세 건강 프로그램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진행자들 역시 북한 전문 기자, 또 북한학을 전공하신 교수님, 또 경제 전문가, 또 베테랑 아나운서들이 방송을 진행해서 방송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런 시사 정보 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저희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어서 외부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콜라보레이션이라 그럴까요? 그런 그 협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 오늘 같이 포럼에 참석하고 있는 VOA라든지 RFA 이런 그 방송사들과 함께 협력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같이 만들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보다 4배는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관상이 아니고, 물어보니까 최소 100m에서 150m 나오더라고요. 150m. 그러니까 안쪽 좀 보태면 하루 종일 내려가는 것 같아요. 설마 에스컬레이터가 있죠? 물론이죠. 물론. 계단은 없고요. 네. 에스컬레이터는 쭉 내려가는데 종일 내려가는 것 같고, 그리고 나이 드신 분은 앉아서 안 돼요, 그냥. 너무 길게 내려가서 내려가서 150m씩이나 되게 이렇게 깊어. 엄청 많아요. 100m는 넘는 네, 좀 전에 보신 모습은 그 우리 KBS 한민족 방송의 정규 프로그램 통일 사용 설명서에서 북한 지하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최근에 그 통일TV 대표가 북한 지역에 직접 가서 찍어온 영상을 저희가 이제 편집을 해서 보이는 라디오 플러스 영상을 추가한 그런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저희가 특별하게 이제 시작하고 있는 게 북한의 그 미디어 이용 환경이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영상을 제작하는 걸 첫 번째 전략으로 시작해서 지난 4월부터 이런 영상 제작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제작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또 하나가 있는데 저 남북 간의 뭐 교류 협력, 그리고 이질감을 극복하는 라디오 평화를 말하다 연중기의 특집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 역시 올해 60분짜리 8개를 제작하는데, 이 프로그램 역시 영상 함께 제작해서 KBS의 유튜브 채널 KBS 콩을 통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통일대비 프로그램들을 영상과 함께 제작하는 이유는 물론 뭐 다양한 플랫폼 구축의 목적도 있지만, 이 통일을 추상적으로나 또는 뭐 정서적으로만 생각하기보다는 영상을 통해서 현지 모습을 직접 보면서 서로가 가까워지고 공감대의 폭을 넓히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남북 협력 사업들을 방송이 다양한 시각으로 다뤄줌으로써 남북 간의 갈등도 해소를 하고 또 남남 갈등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한민족 방송은 제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특수방송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북한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북한 주민들을 뭐 직접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방송 전략을 짜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이제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그 제작진들의 전문성이 이제 요구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전문 인력의 양성이라는 게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관련 분야의 그 전문가들과 꾸준한 만남도 있어야 되고 또 인적 네트워크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벌써 1년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작년 8월에 함족방송의 역할을 모색하는 그런 그 포럼을 전문가들을 모시고 실시를 했고요. 그 포럼 결과를 프로그램에 반영해서 프로그램이 발전됐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이제 국제 포럼도 그런 차원에서 마련된 자리입니다. 이제 연대를 통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네트워크를 구성하면서 방송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길이 많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분단 70여 년 한반도에 분단이 길어질수록 남북 간의 의지감은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이 경우에 한반도에서 통일이 현실화된다 해도 여러 유형의 혼란으로 남북 간 사회 통합에 큰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나간다는 차원에서도 통일을 준비하는 한민족 방송이야말로 그 중요성이 크다고 봅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 통일 과정에서의 혼란과 갈등을 해소하는데 한민족 방송이 큰 기여를 했으면 하고요. 저희 제작진들도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제작에 임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해외에서 오신 분들 그리고 국내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도 저희 한민족 방송이 한반도의 평화와 공전 그리고 통일을 준비하는 그런 방송을 하고 있다는 것 늘 이렇게 관심과 성원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조금 시간을 오버하셨는데요. 그 준비하는 과정을 제가 일단 지금 고생도 많이 하셨고 오늘 호스트시고 오늘 또 저녁도 제가 또 이런 모양을 참았습니다. 다음 패널들이 좀 컴팩트하게 시간을 지켜주시고요. 그 VOA는 사실 한민족 방송만큼은 아니지만 미국에서 오랜 시간과 역사를 통해서 한국 방송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 이동혁 국장님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보스아메리카 한국 방송 맡고 있는 이동혁 국장입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그 BOA 전체에 대한 간략한 소개하고 그다음에 BOA 한국어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소개와 함께 프로그램 전략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부 BOA에 패밀리 하신 분들은 조금 뭐 익숙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보스아메리카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나라를 주요 시청이나 정치 대상 지역이나 주민들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역사가 상당히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인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간단하게 아주 대략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 이 말씀을 제가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BOA 미션인데요. 일단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보다 아주 객관적이고 그리고 정확하고 또 신뢰할 수 있고 그런 매체가 되자. 이게 이제 가장 큰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 뭐 잘 아시다시피 보스아메리카는 미국의 방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전체를 대표하는 방송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어떤 미국의 특정 정치 세력이나 또는 어떤 기관이나 어떤 단체나 이런 어떤 특정한 단체를 대변하지는 않는다 이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세 번째로 중요한 부분인데요. 미국 정부 정책을 저희가 아주 인텐시브하게 취재를 합니다. 여기 사실은 마지막 원칙이 오해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국가에서 운영하는 방송이다 보니까 이 BOA 미션에도 나와 있듯이 국가 정부 정책을 프로모트하는 게 아니냐, 홍보하는 게 아니냐 이런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워딩이 상당히 케어풀하게 크래프트가 됐는데 여기 프레젠트라는 말이 나오죠. 프로모트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여기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만
responsible discussion and opinion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저희 하는 일은 미국 정부 정책을 기자 입장에서 취재를 해서 정확하게 전달하는 그 저널리스틱하게 전달하는 그 역할이 BOE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미션은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든 공화당 정부가 들어서든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미국의 그 스태튜처리로 법으로 제정이 된 게 BOE 헌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정책으로 바꿀 수는 없다. 그걸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BOE가 추구하는 당연히 가치가 있습니다. 일단은 아까 처음에 미션에 나왔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미국 정부 정책에 대해서 가장 어떻게 보면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가 될 수 있다. 이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끼리 보통 내부적으로 파이어월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이제 바꾸면 방화벽이라는 뜻인데요. 불이 났을 때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번지지 않기 위해 이렇게 막아놓는 게 방화벽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사전적인 의미가 그런 뜻인데 저희가 여기서 파이어월로 쓰는 의미는 이거는 BOE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다 아는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하여되자마자 오리엔테이션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는 게 이 파이어월 부분인데요. 이건 뭔가 하면 BOE의 컨텐츠나 그 다음에 BOE의 그 저널리스트들이 미국 정부 기관으로부터 이게 이제 재밌는 컨셉입니다. 미국 정부의 기관으로부터 어떤 아무런 압력을 받지 못한다. 물론 그 미국 정부 기관 의회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파이어월이라는 게 들어가 있고요. 이것도 팔리시 차원이 아니라 정책 차원이 아니고 이것도 스태츄트입니다. 이것도 법으로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 BOE의 어떤 그 에디토리얼의 어떤 인디펜던스를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략적인 경우인데요. 저희 본부는 워싱턴 DC에 있고요. 버짓은 이게 지금 나와 있는 대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employees라고 되어 있는 정규 직원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많이 줄었습니다. 원래 한 1,200명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1,000명 조금 안 되게. 그리고 지금 46개 언어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저희가 위치하는 오디언스 숫자가 대충 이렇게 된다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BOE 한국어 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BOE가 상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1942년에 공식적으로 첫 전파가 나갔는데요. BOE 한국어 팀이 아마 어느 서비스 중에서 현존하는 랭귀지 서비스 중에서는 가장 오래됐을 겁니다. 가장 오래됐고 BOE 전체 통틀어서도 두 번째로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942년 8월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942년 8월 29일이 조금 있으면 이제 저희 애니버스리입니다. 77년 애니버스리인데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북한을 향해서 방송하는 방송 중에서는 아마 제일 오래된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프라이머리 오디언스라고 그러죠. 보통 저희가 이제 집중적으로 리치하고자 하는 오디언스, 북한 인구를 한 2,400만, 2,500만 잡았을 때 저희는 엘리트 계층, 그러니까 인구의 한 크게 잡아 한 10%에서 15% 정도 저희 프라이머리 오디언스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전략인데요. 이 세 가지 엘리먼트가 세 가지 요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크레디빌리티고요. 두 번째 프로그래밍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오디언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크레디빌리티는 아까 저희 그 현장에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고, 그 뒤에도 좀 제가 추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여기에 지금 사진을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세히 보시면 기자가 BOE 로고가 있는 마이크를 들고 아마 평양 같죠? 평양에 이렇게 가서 저희가 2011년도하고 2011년 9월, 그 다음에 2012년 4월, 그때 아마 태양절 행사 때로 기억을 합니다. 정식으로 북한 정부의 초청을 받아서 CNN 2012년 같은 경우는 CNN, BBC 한 70여 개 인터내셔널 미디어하고 같이 초대를 받아서 직접 취재를 갔습니다. 취재를 가서 저희 기자가 이제 취재하는 그 현장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저희가 북한으로 방송을 하기 때문에 미국 체제하고 북한 체제는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많이 다르고 사회적인 이질감도 너무 크고 여러 가지 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 계획을 가장 쉽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방송을 하는데 이게 프로그램 전략을 떠나서 방송이 효과적이려면 일단 받는 수용자 입장에서 방송을 크레디빌리티를 가지고 받아들여야 된다. 그게 이제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레디빌리티가 저희 프로그램 전략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럼 크레디빌리티를 풀 수가 있어서 어떻게 하냐? 저희 나름대로 매뉴얼이 상당히 까다로운 매뉴얼이 제작 매뉴얼이 그래서 집중 교육을 통해서 또는 실제 또 제작 과정을 통해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래밍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일단 저희 뷰의 한국어 방송 같은 경우는 특히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이템 선정이나 그 다음에 토픽 선정에 있어서 당연히 북한 주민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이슈 특히 그 중에서도 저희들은 워싱턴발 뉴스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어떻게 보면 약간 비공식적인 말로 그런 말을 합니다. 워싱턴과 평양을 연결하는 방송이다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 왜 그런가 하면 미국과 북한 사이에 어떤 서로 양측 간의 어떤 외교적인 이슈, 정치적인 이슈 그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취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저희 프로그램 전략에 반영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도 국가에서 당연히 정책적으로 하는 방송입니다만은 일반 방송이 갖고 있는 어떤 마케팅적인 요소를 당연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 오디언스라고 나와 있는 부분은 아까 소개하실 때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북한 내의 전반적인 미디어 환경이라든가 또는 어떤 미디어 폼을 북한 주민들이 많이 컨슘을 하는가 뭐 이런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저희 전략에 들어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방송의 이게 이제 효과 부분인데요. 저희는 대충 3가지 요소를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1차적인 게 인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는 기능을 말하는 거겠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 요거를 일단 한번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인게이지입니다. 인게이지는 뭐 콜린쇼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 다른 어떤 간접적인 어떤 포럼을 통해서 뭐 디스커션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북한 주민하고 가급적이면 직접적인 어떤 그런 프로그램 과정을 통해서 소통을 하는 이 부분은 사실 저희 BOA 코리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희가 북한 주민을 직접 액세스하는 데는 뭐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제약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게이지 부분은 사실 저희 목표이긴 합니다만 제일 취약한 부분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인플루엔셜은 당연히 BOA가 북한 내부에서 어떤 나름대로 비즈빌리티를 갖길 바라고 또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갖기를 당연히 바라겠죠. 하나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2011년도하고 2012년에 그 북한의 취재 때문에 기자를 확인을 했을 때 북한 뭐 고위 관리를 비롯해서 일반 실무 관리들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저희가 묻지 않아도 이미 BOA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기자가 깜짝 놀랐는데 예를 들면 뭐 무슨 기자 엊그저께 무슨 기사 나갔대요 이러고 바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뉴욕에 나와 있는 대표부를 통해서 보고받았다기보다는 시간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거의 실시간으로 평양에서 계속 저희 컨텐츠를 모니터링하고 있고 열심히 보고 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자, 플랫폼은 사실 저희가 한 70년 넘게 그 BOA 한국 서비스 역사하고 똑같이 라디오에만 의존을 해왔습니다. 해왔고요. 지금도 여전히 북한 내부의 어떤 그런 제약 조건 때문에 라디오가 가장 릴라이블한 그런 수단인 것은 맞고요. 다만 한 2년 전에 저희가 이제 영상을 출발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오 부장님 프레젠테이션에서 보셨겠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챌린지가 뭔가 하면 북한 내부의 그 미디어 컨섬션 환경하고 저희가 공급해 줄 수 있는 거하고 차이가 큽니다. 그건 왜냐하면 북한 내부에는 아시겠지만 가장 파퓰러한 그 미디어 폼이 라디오가 아닙니다. 텔레비전이죠. 텔레비전이고 영상입니다. 그리고 북한 간부들은 요즘 웬만한 사람들 랩탑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저희를 포함해서 KBS를 포함해서 BBC 한국을 포함해서
아마 모든 방송국한테 아마 여러분이 여쭤보면 여전히 라디오가 아직도 유일한 수단처럼 돼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갭이 그만큼 있는 거죠. 자, 그런 갭을 그러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 되겠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래에 대한 투자 개념에서 저희가 2년 전에 영상팀을 만들었고요. 지금은 전파를 통해서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유튜브, 뭐 페이스북 이런 식으로 그냥 온라인상으로만 저희들이 영상을 저희들이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언젠가는 뭐 정치적인 환경이 변하고 그러면 북한에서도 여러 플랫폼을 통해서 아마 외국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가져봅니다. 이 정도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저희 2년 전에 영상팀 저희가 이제 발족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소개하는 그 동영상 하나 보내드리는 걸로서 제 프레젠테이션 마치겠습니다. Fast, accurate, in-depth information. Providing the news happening every day around the Korean Peninsula. It's the best place to get news, experts' opinion on North Korea. 수천 명의 바이블 스테이트 by information on international news. Level up your interest. Joined with the regime, the elephant in the room. Documentaries portraying the vivid despoil of Korean immigrants living in the U.S. The best place to see real life, real people in America. Which one is your favorite? VOA Korean TV. 고맙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은 실제 방송된 영상을 저희가 편집해서 보내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VOA도 시간을 더 먹여주셨는데요. 그 한미가 동맹을 맺어서 지금 시간이 바뀌어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최근에 방송을 시작한 약간 VOA하고 한민족 방송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들어봤더니 BBC는 하루 30분 분량의 뉴스를 만들어서 반복적으로 전달하고 있게 됐거든요. 이제 한국어 총괄 편집 팀장님, 국장님, 황수민 그 팀장님 박수 부탁드립니다. 시간 좀 진행해 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BBC 코리아 편집장 황수민이라고 합니다. 저희 BBC 코리아는요, 월드 서비스의 일환입니다. 월드 서비스는 1925년에 개국을 하였고 40개 이상의 언어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통계에 따르면 평균 3억 1,900억 명의 독자들이 매주 월드 서비스의 컨텐츠를 접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몇 년 전 1940년 이후로 제일 큰 서비스 확장을 월드 서비스가 하였고요. 그렇게 해서 런칭된 12개의 언어 서비스 중 하나가 저희 한국어 서비스입니다. 저희는 2017년 9월 25일에 런칭을 하였고 18명의 팀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런던과 서울에 반반씩 팀을 이루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으로는 저희가 단파로 북한과 남한에 방송을 하고 있고요. 또 온라인 콘텐츠도 아주 활발하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 그리고 1분 카톡을 통해서 저희 콘텐츠를 보실 수 있고요. 또 저희가 몇 달 뒤에는 유튜브 채널도 개설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 라디오 서비스는 디지털로서도 온라인에서 들으실 수가 있고 또 콘텐츠는 이미 방송된 콘텐츠는 다운로드를 받아서 파일로 USB에도 저장을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은 12시 반에서 새벽 3시까지고요. 30분짜리 프로그램, 매일 제작되는 프로그램이 그 3시간 슬롯 안에 계속 반복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저희는 어떤 서비스인가? 저희는 반체제 방송도 아니고 영국 정부 입장을 전달하는 서비스도 아닙니다. 통일이나 평화의 메시지를 담아서 하는 뉴스도 아니고요. 저희는 오직 월드 서비스의 리미트와 똑같이 공정한 소식을 접하지 못하는 땅에
공정한 소식을 전하고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저희 서비스의 목적입니다. 그 말은 진실되고 사실에 기반하고 치우치지 않은 뉴스와 균형 잡힌 시각 그리고 관점을 제공함으로써 저희 청취자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뉴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서 계속 듣고 싶은 그런 재미있는 컨텐츠를 뉴스를 통해서 전달하는 것이 저희 BBC 코리아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저희의 편성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저희 30분 방송을 하는데 그중 20분이 뉴스고 나머지 10분은 영어를 배울 수 있는 회화 코너입니다. 저희 코리아 서비스가 제작하는 게 이제 20분 뉴스 프로그램인데요. 전반적으로 뉴스 블레틴, 이 시각 주요 뉴스에 대한 분석과 설명, 한국 사회의 이모저모, 그리고 저희가 직접 취재한 아이템들, 그리고 북한에 대한 뉴스, 북한에 대한 해외 반응들을 이렇게 싣고 있습니다. 또 저희 주요 청취자가 북한 주민들이다 보니까 뉴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 당일날 하는 뉴스에 대한 설명과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것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킬링필드의 핵심 전범 중 한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크메르 루즈가 무엇인가에 대한 역사를 설명하는 피스도 있었고요. 스티브 잡스가 사망을 했을 때는 이분의 프로필과 업적을 설명을 했고요. UN 결의안이 무엇인지, 또 UN 결의안의 법적인 흐름은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을 하기도 했고, 태풍 레키마와 프란시스코가 아시아를 강타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프란시스코, 레키마 이런 이상한 태풍의 이름들은 어떻게 지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직접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패스트트랙이 한반도에서 논란이 됐을 때는 한국 국회는 어떻게 돌아가며 또 저희 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징역 선고를 받았는데 그렇다면 전 대통령이 징역 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하는 한국의 사법 시스템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가 ICBM을 발사를 했어요. 그럴 때는 또 저희가 BBC 국방 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왜 전 세계는 인도가 ICBM을 발사했을 때와 북한이 ICBM을 발사했을 때 다르게 반응을 하는지 이런 질문을 가지고도 또 논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뉴스뿐만이 아니라 저희는 전 세계적인 트렌드나 주요 이슈가 되는 것들도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미투 운동, 여성 인권, 기후변화, 동성애의 결혼, 낙태, 안락사 등 이런 주요 뉴스가 되는 뉴스를 저희가 전달을 하고 있고요. 또 세상의 이런저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들, 특이한 인물이나 문화도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관심 있어 할 한국 연예 뉴스, 스포츠 뉴스, 과학 이런 뉴스도 포함이 되고요. 또 일상생활에 필요할 건강상식, 열대야를 나는 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그리고 매일 날씨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저희 방송 프로그램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자유롭게 얘기하는 포맷 자체가 북한에서는 많이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야여당 원내대표를 모시고 북한 이슈에 대해 토론을 진행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뉴스를 보시면 정보 제공,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그런 성의 뉴스도 있지만 교육적이고 또 다양한 관점을 가질 수 있고 영감을 받을 수 있고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있는 이런 뉴스, 다양한 성격의 뉴스를 고루고루 선정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 방송에 나타나는 성별 비율입니다. 보통 모니터링을 해보면 전문가의 목소리가 보통은 실리는 목소리가 남성 목소리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젠더 레프레젠테이션도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매일 온라인과 라디오에 나타나는 인물의 젠더를 모니터링을 한 사람씩 합니다. 그 수를 세고 그 성비율이 5대5가 될 수 있도록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향해서 방송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방송을 북한 주민들이 듣고 이 방송이 우리를 위한 뉴스구나, 우리를 위해 제작된 뉴스구나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뉴스를 대개를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방송 원공을 작성할 때에 저희가 사용하는 용어가 생소하다고 판단이 되면 북한 용어로 바꿔서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매일 북한 뉴스를 모니터링하면서 북한 주민들은 어떤 뉴스를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 이해도를 저희 팀원들이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 내에서는 한국과 미국은 적국으로 많이 표현이 되고 그런 인상을 받고 자라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거기에 비해서 영국은 좀 더 중립적인 나라라는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저희가 탈북자들에게 많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방송이 영국에서 하는 방송이라는 것도 살짝은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북한을 정말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데 그 어프로치를 다양하고 크리에이티브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룬 북한 뉴스의 샘플을 몇 가지, 많은 것들 중에 몇 가지를 모아봤습니다. 탈북민 인터뷰도 하기도 했고요. 또 중국에서 8년 동안 감금됐다가 중국을 넘어 동남아로 탈북을 하는 과정을 저희가 직접 따라다니면서 현장 취재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떻게 보면 트라디셔널한 북한 뉴스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탈북자들을 인터뷰하여서 그분들이 자주 듣는 엉뚱한 질문들에 대한 유쾌한 영상을 담아보기도 했어요. 북한에는 야동이 있는가? 북한에는 돌멩이로 축구를 한다던데 그게 사실인가? 이런 정말 실질적으로 탈북민들이 많이 접하는 질문을 담아보기도 했고요. 한국 내에서 김정은, 김정일, 김일성이라는 같은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일어났던 해프닝들을 담아보기도 하였습니다. 또 칼기 납치 피해자 또는 공작 영화의 주인공이었던 흑금성을 직접 인터뷰하기도 하였습니다. 북한뿐만이 아니라 한반도 뉴스도 정말 다양하게 저희가 다루고 있습니다. 제주 예멘 난민 실태라던가 힙합 가수 스윙스가 얘기하는 우울증, 또 정준현 당토방에서 위안부 비하 발언은 저희가 특종으로 단독으로 보도를 한 것이었고요. 북한의 비핵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걸 애니메이션으로 알기 쉽게 담아보았고, 이번 광복절을 맞아서는 일제강점기 시대 때 한국인들과 결혼을 하여서 한국으로 넘어오신 일본인 여성인분들, 이분들이 한국에서 살면서 어떤 편견들을 이겨내셔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저희가 담아보기도 하였습니다. 저희 BBC 코리아가 이렇게 오리지널로 취재하는 아이템들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역으로 영어 플러스 다른 세계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BBC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전 세계적으로 방영이 되고 있고요. 또 크게 북한 한반도 뉴스가 터질 때는 저희 BBC 코리아 팀이 BBC 영어 채널에 나가서 거기에 대한 코멘터리와 분석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간단하게 저희 방송 서비스에 대해서 정리를 한다면, 저희는 정치적인 어떤 어젠다를 담고 방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중립적인 뉴스를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이자 원칙입니다. 저희 방송 콘텐츠가 시의성이 있어야 되고 청취자들이 관심 있어야 할 만한 주제를 다루고 주요 청취자들이 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컨텍스트를 항상 담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개설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많이 자라야 할 여지도 많지만 이렇게 야심차게 2년 동안 달려왔습니다. 여기서 BBC 코리아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시간이 쫓기네요. 이게 마지막 오늘 워낙 또 귀한 말씀들이 주셔서 적게 시간을 책정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네 방송국 중에서 가장 열정적인 곳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김정은 위원장한테 네 방송국 중에서 하나만 줄여라 그러면 바로 이 방송국일 것 같습니다. 오늘 RFA 그 오정석 국장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RFA 서울지국장 오중석입니다. 저는 시간이 많이 초과됐다고 우리 진행자 조 박사님께서 압력을 가해서 간단하게 RFA가 하고 있는 그 일을 아주 짧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RFA 한국어 서비스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통제 국가로 알려진 북한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정부의 흐름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한국어 서비스는 북한에 만연한 거짓 선전에 대항해서 북한 주민들이 통찰력을 갖고 진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데 힘을 쓰고 있습니다. RFA는 북한 주민들이 목소리를 통해서 북한 내부의 주요 사건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북한 내부 소식을 전혀 모르고 지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자기 나라 안에서, 북한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서비스는 탈북자들에게 그들이 과거 북한에 있을 때 얻은 경험을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해서 또 힘쓰고 있습니다. RFA는 또 실화를 바탕으로 한 TV 프로그램 라인업을 론칭했는데요. 탈북자들이 한국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모습에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TV 프로그램들을 제작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을 벗어난 탈북자들이 새로운 세상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여러 가지 형태의 TV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지금 제작을 하고 축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이 TV 프로그램들을 북한 주민에게 전달할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까 VOA 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언젠가는 정치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북한 주민들에게도 TV 프로그램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때에 맞춰서 대비해서 많은 TV 프로그램들을 제작해서 축적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그 TV 프로그램들을 유튜브나 페이스북, 그 밖에 여러 가지 SNS를 동원해서 거기에 RFA TV 프로그램 채널을 만들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RFA 한국어 서비스는 각종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국 문화의 역동성과 다양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문화 관련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방송 프로그램의 주제는 북한 주민의 인권과 북한 내부의 이슈, 해외 북한 노동자들의 실태, 탈북자들의 개인적인 경험, 북한의 IT와 이동통신 전화 실태, 그리고 한국과 세계 각국에서 전개되는 새로운 경향과 유행 등을 전부 망라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서비스는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리선해서 촉발된 국제제대에 대한 북한의 위반 사례를 지적하고 북한 핵시설 근처의 군사력 자산 증강, 악명 높은 정치본 수용소의 확장 등에 대한 뉴스를 지속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한국어 서비스는 또한 김정은 정권의 통치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로 파견되는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유린 사례에 대한 국제적인 탐사 보도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서비스는 RFA 한국어 서비스의 주 청취 대상인 북한 주민과의 밀접한 관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20여 명의 탈북자들이 RFA 프로그램 제작에 긴밀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가 한국어 사용자들에게 널리 보급되면서 RFA 한국어 서비스는 더 많은 자원과 인력을 한국과 세계 각국의 소셜미디어 콘텐츠 생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어 서비스의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 2018년과 비교하면 올해 페이스북에서 RFA 콘텐츠에 대한 탐색이 61%가 증가했으며 유튜브의 경우에는 56%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소셜미디어의 콘텐츠는 주로 영상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TV 프로그램을 말하는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국가 중에 하나인 북한을
북한 주민을 향해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RFA 한국어 서비스는 다른 대북 방송 매체들과 함께 이 미션이야말로 가장 도전해볼 만한 중요한 미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RFA 한국어 서비스가 다른 방송국과 차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은 될수록 많은 탈북자들을 프로그램에 광범위하게 참여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를 찾기 위해서 한국과 미국 그리고 다른 나라에 정착한 20여 명의 탈북자들이 매일 우리 RFA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은둔 국가인 북한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북한 내부 정보의 정확성을 함께 검증해 주고 있습니다. RFA는 하루에 6시간씩 라디오 방송과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비디오도 포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6시간 방송은 오디오 방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뉴스 외에도 RFA 한국어 서비스는 다양한 주제의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의 이야기와 인터뷰, IT 기술에 관한 뉴스, 북한과 관련된 경제 뉴스, 문화 프로그램, 북한의 선전선동을 분석한 팩트체크, 독재 정권에서의 음식과 관광 문제에 대한 기사, 탈북자들을 돕는 교회와 NGO들의 활동 정보, 북한의 바깥 세계, 외부 세계에 대한 시사 프로그램, 미국과 한국에 살고 있는 탈북자들과 친척들의 재회 이야기, 그러니까 이산가족 재회 이야기 등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RFA의 보도나 프로그램에 의해서 외부 세계에서 반응을 보인 그런 것들을 좀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9년 1월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남치 문제를 총괄하는 일본 정부 책임자가 RFA 한국어 서비스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한 RFA 보도의 공정성과 영향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 관리는 RFA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으며 이 내용은 한국의 주요 언론사인 KBS와 연합뉴스 등에서 인용됐습니다. 이 관리는 RFA 프로그램을 면밀히 보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RFA 정확한 내용과 공정한 보도의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저는 많은 평범한 북한 주민들이 RFA를 듣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우리의 인터뷰와 이번 행사에 대한 내용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좋겠습니다. 2018년 RFA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제재를 무시하고 자국의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속여 수출하려고 하는 시도들에 대해서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7월 러시아 정부 또한 북한 석탄 수출에 대한 RFA 지속적인 보도에 해당 사건을 조사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연합뉴스와 조선일보, YTN 등 주요 한국 언론사에서 인용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드리면 2017년 8월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RFA 비디오 프로그램이 VOA와 함께 제휴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인 코리아 뷰파인더를 통해서 방송되기 시작했습니다. 탈북자들이 한국 정착기를 담은 TV 다큐멘터리가 주로 이 채널을 통해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2016년 10월 탈북한 북한의 고유 외교관이 태영호라는 사람인데요. 외교관이 RFA 방송이 탈북에 영향을 끼쳤다고 자신들의 탈북에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들과 탈북자가 쓴 RFA 칼럼을 인터넷을 통해서 꾸준히 봐왔으며 그 가족이 탈북을 결심하는데 이 칼럼의 내용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간단하게 RFA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각분들은 앞으로 좀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만
시간을 좀 잠깐 말씀드리면 아마 그런 궁금증이 있으실 거예요. 왜 라디오 방송에서 영상을 만드는지 영상에 대해서. 근데 그 저도 이제 NGO에서 북한의 인포메이션 미디어 내용 집어넣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RFA, VOA, BBC가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을 수없이 많은 개미에 해당하는 NGO들이 퍼나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휴민트로 아니면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일들이 전혀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 여러 곳에서 효용성 있게 사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워낙 쫓겨서 제가 이제 오순환 부장님한테 시간 많이 오겠으니까 제가 좀 시간을 넘겨도 되냐 그랬더니 절대 안 된다고 그러시네요. 그래서 아마 제가 준비했던 아마 일정상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했던 공통 질문은 좀 생략을 하겠고요. 워낙 또 귀한 자리이기 때문에 질문이 플로어의 질문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짧게 지금 저희가 한 9분 정도밖에 시간이 없거든요. 코멘트보다는 질문으로 짧게 질문을 해주시면 몇 분 받겠습니다. 혹시 질문? 예. So for me it was very interesting because I thought in North Korea there's only a kind of intranet, so without any access to platforms like YouTube. You all focus on Western platforms, Facebook, YouTube. What about the Korean platforms like Naver or I don't know, Kakao? Why don't you use this platform? 예, 그 이종혁 국장님 답변해 주실까요? 그 플랫폼 사용하는 데 질문하셨습니다. 중요한 질문 하셨는데요. 일단 저희가 메이저하게 플랫폼 쓸 수 있는 온라인 상호로는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고 있어요. 유튜브나 페이스북 통해서만 하고 있는데 유튜브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저희가 제한적이나마 전달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몇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첫째, 저희가 자체적으로 리서치한 바에 의하면 북한 내부에서도 고위 당 간부들, 그분들은 인트라넷이 아니라 인터넷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통제된 분위기지만 그렇게 하고 있고요. 물론 그 숫자는 아주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실질적인 에비던스도 저희가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해외에 나와 있는 북한 외교관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소위 말해서 북한 내부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저희 컨텐츠를 접하고 있고요. 마지막 이제 저희가 포텐셜로 또 보는 부분이 이주 노동자들입니다. 정부 통해서 물론 요즘 이제 유엔 제재 때문에 유엔 제재는 올해 말까지 모든 국가들이 북한 노동자들을 다 이제 본국으로 보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아직도 이제 많은 수가 남아 있기 때문에 하나 재미있는 통계를 말씀드리면 러시아 같은 경우에 저희 한국어 방송 프로그램이 유튜브에 포스팅을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저희가 2018년 10월에 조사를 해봤습니다. 2018년 10월에 조사를 해보니까 한 40,000뷰 정도가 나왔습니다. 아주 작은 숫자죠. 월 10,000뷰입니다. 한 달에 10,000뷰 정도예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숫자인데 2019년 4월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25,000뷰로 늘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아주 작은 숫자죠. 근데 그 그로스 레이트로 따지면 상당히 드라마틱한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한국 컨텐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적하던 데는 대부분 북한과 관련된 분이거나 북한 외교관이거나 북한 근로자들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영상은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현재도 어느 정도 포텐셜 오디언스를 확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북한이 시장인데입니다. 그러면 정보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뷰가 온 것들은 북한 내에 들어가면 바로 장마당에 퍼집니다. 물가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북한 주민의 정보 여부는 엄청나게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 선생님 질문 있으십니까? 추가 질문 손들지 않으셨나요? 더 없습니까? 예, 그럼 마무리하는 한 1분씩 드리겠습니다. 1분씩. 혹시 더 아까 하시려고 하다가 못하신 말씀 있으면 짧게 한 말씀씩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오 부장님.
저는 뭐 특별히 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지만 간단하게 원하는 건 그겁니다. 이 남북 간에 약간 이산가족들의 만남, 이제 서신 교환, 편지 교환 먼저 시작을 하고 서로 가족끼리 만날 수 있는 그런 날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뭐 남북 관계가 좋아지고 그러면 그런 것들도 다 풀리긴 하겠지만 지금 당장이라도 서신 교환 먼저 하면서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산가족 1000만 명 정도에 지금 다 돌아가시고 이제 남아있는 분들도 고령이기 때문에 또 새로운 이산가족들도 많이 생겼는데 남북 간의 그런 인적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부분도 먼저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플랫폼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하나 더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북한 주민들이 이제 대북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실제로 특히 그 청취 대상들이 듣고 있는 사람들이 또 북한의 아주 주요 엘리트층이고 간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청취율이 낮다고 하지만 외부 세계에 비해서 우리 방송이 전하는 기사 프로그램에 대한 파급 효과는 북한 내에서 상당히 엄청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 간부, 모의부 간부들, 경찰 간부, 또 당 간부, 간부들이 그 사람들이 왜 열심히 듣느냐면 자유롭게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외부 방송을 청취할 권한이 있고 모니터링을 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듣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듣고 있고 또 그런 간부의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서 현재 외부 방송 특히 RFA나 VOA 한국 네트워크를 듣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상 얘기를 하셨는데요. 영상을 어떻게 전달하느냐. 영상은 지금 많은 NGO나 단체들에서 그걸 USB나 CD로 담아서 북한에 지금 들여보내고 있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께서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한국의 영상 그리고 오디오 정보를 자주 접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탈북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북한에서 정부에 대한 갈급함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목숨을 걸고 라디오를 숨겨서 듣는 얘기가 비일비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렇게 모인 방송국들의 어프로치와 전략은 조금씩 다를 수가 있고 목적은 다를 수가 있으나 거기에 대한 중요성은 너무나도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만큼 폐쇄적인 곳에 생활을 하는 북한 주민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인류 보편 가치를 저희가 준수를 하고 언론의 그 원칙을 준수하는 게 너무나도 어떤 땅보다도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게 초청해 주신 주최측의 감사를 먼저 드리고 말씀 못 드린 것 같아서요. 저희가 앞에 특보원님 말씀도 그렇고 저희 프레젠테이션 통해 가지고 미디어가 북한의 긍정적인 변화에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 니드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방법론인데 저는 서울의 특수성과 그다음에 KBS 한민족 방송의 어떤 그런 위치 이런 걸 생각할 때 한국 정부나 사회가 좀 더 한민족 방송에 전폭적인 지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KBS의 유능한 기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유능한 기자들이 왜 한민족 방송에 출연을 안 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외에서 저희들이 응원하는 마음으로 많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인데요. 저도 사실은 민간에서 대북 방송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 입장에서는 아주 메이저 방송국이죠. 제가 활동하면서 가장 뭉클했던 사건이 북한 주민이 나무로 단파 라디오 방송 수십 개를 만든 적이 있어요. 아주 조잡합니다. 합판으로. 근데 그분들이 그 합판으로 만든 방송 단파 라디오를 가지고 저희 방송을 듣고 탈북을 하셨어요.
그 라디오 나무로 만든 라디오는 지금 독일의 슈타드 박물관에 영구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슈타드 박물관장이 저희들한테 와서 얘기 듣고 자기들이 연구 전시하겠다고 가져갔습니다.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일은 누군가에게는 정말 어두운 밤에 하늘이 비치고 또 누군가에게는 그 험한 바다의 등대를 자신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전파야말로 평등하고 장벽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거대한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고 봅니다.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김정은 위원장이 12번의 정상회담을 했거든요. 근데 그 변화의 방향은 모르죠. 어디로 갈지는. 그것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게 미디어의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제 인생의 오늘을 특별한 날로 기록을 할 겁니다. KBS에게 이런 좋은 날 한국어 방송을 하는 4개의 방송국을 한 자리에 모여서 감사드리고 특별히 KBS 라디오 좀 더 적게 들어가면 한민족 방송에게 아주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노력이 여기서 끝이지 말고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낙관적으로 변할 것인가 아닌 건 아니고 미래는 우리의 의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또 여러 영향력 있는 방송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오늘 자리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가자 여러분, 세션 2가 끝났습니다. 이로써 오늘의 일정은 끝났으며 금일 행사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KBS 스터디 투어를 신청하신 참가자분들은 지금 1층 로비로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Ladies and gentlemen, today's schedule for the forum is over. Once again, thank you for coming today. For the participants registered for KBS study tour, please gather at the lobby on the first floor. Thank you.